한미 정상회담이 지금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현지 시간으로요, 25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일 정상회담 배석도 건너뛰고 그제 갑자기 미국으로 향했는데 직항을 못 구해서 경유항공폰으로 갔습니다.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에 혹시 돌발 변수가 생긴 건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위성락 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여기에 또 강훈식 비서실장까지 대통령실 3실장 모두 지금 한미 정상회담 일정에 합류한 거 이것도 이례적인데 우리 강전의 변호사께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이제 좀 뭔가 적신호가 들어온 것이 아닌가라고 국민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외교부 장관이 갑작스럽게 방미를 했는데 심지어 직항편을 못 구할 정도다. 그리고 미국에 갈 때는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고까지 언론에 보도가 되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약간의 온도차가 있습니다. 우리는 강유정 대변인이 어쨌든 조현 장관이 미국을 간 것이 의제를 점검하는 차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점검 차원에서 이렇게 비행기 편까지 갑작스럽게 찾지 못해서 경유편을 타고 가고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저는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늘상 외무부 장관이 옆에서 같이 있었던 배석하는 것이 관행이었는데 그러니까요. 일본에 패싱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미 동맹의 현대화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방위비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일본을 찍고 미국을 가는 것 이런 것들도 평소와는 좀 다릅니다만 방미 일정에 맞춰서 중국에 특사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일정도 좀 묘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시진핑에게 뭐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다라고 하는데 중국 측에서는 시진핑은 만나지 못하고 서열 3위 정도만 만나준다라고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정책이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 것인지 이번에 미국에 가서 큰 무리 없이 돌아와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국민들께서 많이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센터장님 지금 뭐 쭉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외교적으로 봤을 때는 한일 정상회담에 배석하는 게 외교장관으로 맞는 거잖아요. 이렇게 갔다 그다음에 정책실장 포함해서 다 미국에 가 비서실장도 가 있습니다. 가는 게 아주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물론 뭐 부정적인 또 우려 섞인 그런 전망을 할 수도 있겠죠. 저는 뭐 그런 것보다는 지금 대부분이 다 의제가 조율이 됐고 일정들이 조율이 됐지만 아마 이 전화상 유선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뭔가 물밑의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는 이를테면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 이번 정상회담이 뭔가 성과 있는 회담으로 나오려면 사실은 공동성명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동성명이 사실 정상이 만나기 전에 최종 조율이 돼야 되거든요. 아마 그 주모가 저는 외교장관이라고 봅니다. 그리고요 이제 대통령실 모두 주요 참모들이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재명 정부가 한미동맹 발전에 올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측면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좀 이례적이고 좀 우려 섞인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저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결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미국의 입장과 한국의 입장이 같을 수가 없어요. 동맹이지만 관심과 또 입장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견을 최대한 조율한다면 저는 뭐 서로 윈윈하는 르비오 장관이 말했듯이 한미에게 모두 유리한 그런 결과 도출도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성묵 지금 센터장께서 보시기에는 이견이 있어서 갔고 그거는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나 이 값비싼 안보 청구서를 들이밀 가능성 이게 사실 꾸준히 언급이 됐었습니다. 군사비 확대도 있었고요. 대중국 견제 동참 등 미국 측이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글쎄 뭐 회담하다 말고 갑자기 툭 또 뭐 던지고 이런 상황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물론 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특이한 협상 스타일을 보면 이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발언을 할 가능성, 그런 제안을 할 가능성은 뭐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실무선에서 최대한 모든 것들이 다 조율이 되거든요. 말씀드렸듯이 그런 어떤 공동성명이 나온다면 거기에 들어갈 문안들도 다 협의가 될 겁니다.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사비는 이제 국방비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국방비가 사실 뭐 헤그세스 장관도 그랬고 어쨌든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동맹국의 역할과 이 군사비를 국방비를 늘려야 된다. 그래서 나토와는 10년 앞으로 10년 후 35년까지 5%까지 GDP 대비 5%를 늘리기로 했고 네네. 한국도 아마 그 요구를 할 겁니다. 아시아 동맹국도 그런 요구를 했기 때문에 네. 저는 국방비 지금 우리가 2.5% 안팎인데 네네. 그걸 조금 더 늘려야 할 그런 불가피성은 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SMA 이미 합의한 것이지만 네네네. 그런 것들도 좀 늘려줄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이번 동맹 현대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다시 말하면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는 저도 넓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한국이 양해하고 한국군의 역할을 늘리는 얘기인데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미국에 요구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요구할 부분이 있다. 우리가 요구할 부분은 뭐냐면 결국 한국의 역할과 한국의 역량이 늘어난다면 미국은 오히려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을 늘리는 것보다는 예. 오히려 한국 방비가 늘어나니까 미국은 한국의 역량이 강화되는 데 부합되게 말하자면 이를테면 지금 안보실장도 얘기했습니다만 원자력 협정의 개정 문제라든지 예. 우리 안보와 국익에 기묘한 그런 문제들도 이번에 우리의 요구사항으로 넣어서 한미 간에 함께 그렇게 되면 결국 한국의 역할이 늘어나고 동맹의 힘이 강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억제력이 늘어난다.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서로 조율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위비를 늘리고 또 국방비를 늘리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걸 늘리니 뭐 다른 것을 좀 양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요 미국 측이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해서 우리 측이 수용하기 아주 어려운 그런 새로운 요구를 했다 이런 이야기도 사실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 또 이런 걸 증명하게 되냐면 어제 미국으로 출국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즉답을 피했어요. 이현정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안보 문제에서도 물론 뭐 이게 이견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현실적인 문제가 바로 이 문제라고 봐요. 이게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구도 협상을 타결할 때 네. 일단 이 미국산 소고기 문제, 원령 30개월 이상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수입을 안 해왔지 않습니까? 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원령 30개월 이상 수입 안 한 나라 우리만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쌀 시장 개방 문제, 네. 이거를 우리가 막아냈다라고 정부가 굉장히 그때 이제 자랑을 하고 또 이거를 성과로 내세웠거든요. 예. 그때 이제 광우병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 시위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국내적으로 문제가 많다라고 했었는데 네. 그 이후에 미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애매하게 자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소고기 문제, 시장 개방 문제 이거를 아마 미국 측이 이번에 전격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난번 우리가 대국민들에게 이야기했던 자, 우리가 막아냈습니다. 이게 성과입니다라고 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아마 조현 외교부 장관이 급히 가고 3실장이 전부 다 이렇게 총출동한 것도 네. 그동안 정부가 이 구두로 약속해왔던 이 부분에 대한 틀이 깨졌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든 간에 빨리 수습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예. 차원에서 아마 이번에 간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 이제 안보 문제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 순차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당장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갔는데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광우병 사태도 보면 바로 쇠고기 수입 이 문제 그것 때문에 이제 시위가 크게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경우에 만약에 이 문제가 우리가 막아내지 못한다 그러면 아마 이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큰 이제 실책이기 때문에 예. 이 문제에 대한 시급성이 있지 않는가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산업부 장관이 급히 간 것도 또 3실장이 다 간 것도 저 문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조기현 부의장께서는 저 문제를 그럼 어떻게 민주당에서 보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뭐 일단 다시 언급될 가능성은 저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예. 통산 협상에서 쌀 뭐 추가 개방이라든가 소고기 수입 개방은 없었다는 부분을 공개적으로 이제 우리 정부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예. 이제 반대적으로 보면 트럼프의 지지 기반인 이 농업인들 이쪽에 네. 이제 치중돼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발이 틀림없이 있었을 것이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안보 이슈도 있지만 통상 협상과 관련된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도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관 이 산자부 장관이라든가
여한국통상교섭본부장이 지금 계속 미국에 있으면서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뭐 기본적으로 그때 협상 전략과 마찬가지로 실제 지금 미국 농산품은 거의 100% 가까운 개방을 하고 있고 지금 네네네. 쌀이나 이 소고기 문제는 극히 일부인 문제이고 한국이 국민의 어떤 정서가 갖는 특수한 상황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네. 요구가 있더라도 이제 다른 방식의 어떤 카드로서 이 부분은 막아내기 위한 전략을 계속 쓰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까 뭐 이현정 의원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30개월 이상도 우리나라만 안 하고 있는데 또 쌀 이런 문제든 무조건 다른 걸 대주더라도 막아야 된다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보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른 걸 희생해서 이걸 지키자 이런 전략이라기보다는 네네네. 지난번에도 이제 조선이라든가 우리의 강점을 내세워서 미국의 요구를 일정 무마하면서 우리 전체적인 국익이나 국민 정세에 맞는 협상 결과를 끌어냈던 것처럼 예. 이번에도 역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전혜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네. 보세요, 이 사건? 최근에 어쨌든 미국과의 관계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과거 보수 정부와는 좀 다른 것이 아니냐. 네. 처음에 전화 통화 자체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보다 훨씬 늦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네. 이번에 가게 되는 한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G7에서 하기로 했었다가 당시에는 미국이 양해를 하면서 이번으로 미뤄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강경화 주미대사 내정자에 대해서 미국에서 아그레망도 나오질 않고 있어요. 네. 그동안에 뭐 아그레망 같은 경우에는 주재국에서 언제쯤 내줄 것인지에 대해 재량이 있기 때문에 보통 한 4주에서 6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네. 지난 보수 정부 때는 조현동 주미대사는 일주일 만에 나온 바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G7에서 미국에서 양해를 구하면서 정상회담이 미뤄진 상황이면은 지금 상황에선 미국 측에서 오히려 강경화 대사에 대해서 빠르게 아그레망을 내어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게 안 되니까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도 앞서 말씀드렸었던 조현 장관이 갑작스럽게 미국에 간 부분들 그리고 미국과 우리가 정부에서 나오는 공식적인 입장들이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부분들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네네.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두 해소를 하고 돌아와야 된다. 그것이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트럼프의 가랑이 사이라도 기겠다고 이야기했었던 부분들을 국민들 앞에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